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 모양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감찰위원회인데 잘 아시죠?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려면 원래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감찰위원회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건너뛰고 징계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 감찰위원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감찰위원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감찰위원회에 필수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였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자, 어제 새해 들어서 첫 감찰위원회가 열린 거는 검사 1명하고 교정직 등 한 10여 명의 감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몇 명의 감찰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법무부 훈련 개정 이걸 짚고 넘어가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감찰위원회 패싱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찰위원회는, 자, 감찰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서 도입을 한 것, 일종의 외부 통제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취임 이후에 감찰 강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법무부 훈련 개정을 한 것은 이에 반하는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이 훈련 개정 얘기는 뭐냐면 11월 3일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있었던 것, 직무정지가 있었던 것이 11월 2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3일날 그에 대한 미리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1월 3일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원래는 제4조에 보면 감찰 업무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가지고 은근슬쩍 바꾼 거죠. 바꿔서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받을 수 있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원래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슬쩍 바꿨죠. 근데 이게 바꿨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당초에는 12월 2일날 열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었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유혁 감찰관이, 자, 유혁 감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다. 혼란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 감찰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께서도, 박범계 장관 후보자죠, 개정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감찰위원들이 무슨 얘기냐면 유혁 감찰관을 패싱하고 감찰 담당관 전결로 감찰을 진행한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장관이 유혁 감찰관 중간에서 패싱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하고만 일을 했던,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던 이런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혁 감찰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하간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감찰 절차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개선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잘 아시지만 이렇게 패싱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 유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 담당, 유혁 감찰관이 우입니다. 상급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감찰위원회에 가서 유혁 감찰관과 박은정 담당관이 서로 언쟁을 벌이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박은정 감찰 담당관하고 그 다음에 이정화 검사라고 대전지검에 근무하는 검사가 있는데 파견을 받아서 감찰 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법률 검토를 해라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징계 사유가, 이렇게 검토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것을 빼버렸다. 박은정 담당관이 임의로 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기록을 누가 빼버렸냐는 문제를 가지고 바로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담당관과 이정화 검사, 이것도 또 상하관계입니다. 상하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언쟁을 벌이고 고성을 하고 뭐 이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합지졸 법무부, 뭐 이런 거를 감찰위원회 의원들은 외부 인사들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민낯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감찰위원회 규정, 감찰위원회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뉴욕 감찰관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 그래서 8일 어제 감찰위원회가 처음 열렸습니다만 그 자리에 박은정 담당관은 또 안 나왔습니다. 뭐 건강상 문제로 휴가 중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자리에는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 의해서 패싱당한 사람들 또는 패싱 당할 뻔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냐? 유혁 감찰관, 그 다음에 감찰위원회 일부 인사들이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해서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 그대로 패싱당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작년 4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그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임명을 해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패싱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면목이 없으면 이 외부 감찰위원회에 관해서 이렇게 그냥 어무쩍 넘어가고 징계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징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감찰위원회를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장면을 보면 여기에는 패싱 당할 뻔한 사람들, 패싱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푸념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고, 여기 하나 유의미한 부분은 이제 뉴욕 감찰관이 대신해서 전한 박범계 장관도 감찰에 관해서 뭐 이 전반적인 절차 같은 걸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동의했다, 이런 그냥 전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감찰위원회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된 감찰, 보세요, 어저께 검사 한 명하고 뭐 교정직 뭐 이런 사람들 그 감찰하겠다 그래갖고 감찰위원회를 열었는데, 막상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할 때는 감찰위원회를 건너뛰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누굽니까? 장관하고 감찰 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패싱당하고 그거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개선하네, 사과하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감찰위원회 뭐 이 규정 같은 걸 개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요, 이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냥 권고로 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 규정은 그렇습니다. 권고했는데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느슨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찰위원회에서 과연 자, 이 사람을 징계할 필요 또는 감찰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필터링 한번 검증을 하려고 한다면 그 감찰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자, 이게 감찰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걸 들여다보고요, 거기서 여러 명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만약에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강제적인 권한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권고를 했다면 법무부가 그거를 자기네들 임의로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현행 규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권고입니다.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달에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할 것인지 기소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죠. 근데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론도요, 권고에 그칩니다.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수사심의위원회, 감찰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 결국은 장식품이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 외부에 우리 이렇게 여러가지 통제장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장치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만약에 정말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개선안을 실제 마련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권고적 기능을 강제적 기능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그러려면 차라리 폐지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여서 패싱 당한 사람과 패싱 당할 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푸념하듯이 얘기하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윤 총장 같은 어찌 보면 사유도 안 되는 사람, 법원에서도 전혀 인정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도 안 되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억지로 감찰하거나 징계하려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걸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저는 유혁 감찰관이라는 사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본인이 사과를 했다면 왜 그때는 못했습니까? 왜? 본인은 알았을 거거든요. 패싱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발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가? 패싱당할 그 시점에 왜 가만히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유역감찰관이라는 사람이 우선 반성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 용기가 부족했던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사과 이전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 거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박은정 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뭐 권한 남용이나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에 잘못한 부분에 관한 응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도 대략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장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써왔던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추미애 문제인식 검찰개혁 아닙니까? 검찰개혁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인사권, 감찰권, 그 다음에 뭐 지휘권 이런 거를 행사했던 것이죠. 지금 박범계 장관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지 어떤 식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부분 전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감찰위원회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도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일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요, 검찰총장이 청구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이 하니까 일종의 이중장치가 돼 있습니다. 견제장치가 돼 있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요, 법무부 장관이 신청해서 자기가 임명해 놓은 징계위원들로 하여금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바타 같은 사람들한테 장관 자기가 검찰총장 이 사람 징계하시오 라고 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시켜서 징계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 손으로 춤추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피제도가, 이번에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기피제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검사보다 훨씬 손쉽게 만들어 놓은 현행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된다. 그 부분 손을 보려면 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7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누명을 씌워서 누구 하나를 검찰에서 배제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집행정지 사태가 법원에 의해서 뒤집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검찰의 신뢰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이런저런 개선안과 더불어서 과거 일에 대한 사과 같은 거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 의지를, 그리고 이런 식의 수사심의위원회는 감찰위원회는 하는 여러 가지 검찰 내부 식구 감싸기 이런 거에 대한 통제 장치들,